자, 독해지 3부분 실전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총 20문항이에요. 3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근데 20문항을 한 번에 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1번부터 10번 한 강의, 그리고 11번부터 20번 이렇게 2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독해에서 독해제 1부분은 빈칸 채워넣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순별 문제였어요. 각각 10문항밖에 안 돼요. 근데 3부분은 해석해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정답만 잡아내면 20문항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이 제일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듣기의 단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은 비단 독해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듣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이 독해제 1부분도 마찬가지고 2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될까요? 읽기. 읽기 공부는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독해 실전 연습 문제 들어갈게요. 자, 독해에서는 3부분은 반드시 지문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질문을 통해서 이 지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묻는지 등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우가 뭐예요? 식물이죠. 그럼 수는 뭡니까? 나무예요. 그러면 식물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절이니까 뭘 것 같아요? 식목일.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1번 문제는 질수지혜라고 해서 식목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기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단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수지혜是为了让人们식목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질문만 먼저 확인해 주셔도 되는데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피드백 해주셔야 되는 게 A, B, C, D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단어를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전까지 무조건 독해제 3부분에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시간 배분이 될 수 있는지 훈련해 주시고요. 문제를 풀고 제시어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A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保护大自然. 여러분, 大自然.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대자연을 보호하다. 보호했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B번에 多看绿色植物. 여러분, 녹색 식물을 뭐라고 할까요? 굳이 안 외워도 되겠지만 해석만 하시면 되겠죠. 녹색 식물을 많이 보다, 많이 보기 위함입니다. 그다음 C번에 有共同的爱好. 동일한 같은 취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목으로 빨리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번에 熟悉法律知识, 법률 지식을 잘 압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식목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목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유추하고 들어갑니다. 자, 每年的3月12日是中国的植树节. 대충 읽으시면 되겠죠. 중국에서 식목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2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3월 12일은 중국의 식목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단서 없어요? 다음 단락 넘어갈게요. 植树节的目的. 그러면 식목일의 목적은,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을 무더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目的 나왔어요. 그러면 식목일의 목적은요. 就是通过植树活动.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식물과 나무 이 등의 행사를 통해서 식목일이라는 이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让人们, 그러면 단서는 여기 나왔죠. 사람들로 하여금 认识到 인식하게 합니다. 무엇을 인식하게 할까요? 중요하겠죠. 环保的重要性. 보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거스르고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식목일의 목적, 植树节的目的는요, 让人们认识到, 여러분 이거
환경보호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환保 요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듣기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는 연습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让人们认识到环保的重要性. 보기 없으니까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并且让更多的人参加进来.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가하게 하여 保护我们共同的家园. 정답 나왔죠? 우리 공동의 지하유에는 정원이에요. 우리 공동의 정원, 이렇게 직역을 하시고 우리 공동의 정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하유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원이라고 직접적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해서 지하유에는 그렇게 굳이 해석해 주지 않으셔도 보기에 나왔잖아요. 保护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이러한 행사, 식모기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낸다, 보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1번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긴 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뭘까요? A번에 保护大自然 이렇게 정답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문항당 1분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40문항인데 40분이에요. 그러므로 독해제 1부분 5분 안에 풀라고 말씀드렸고요. 독해제 2부분 7분에서 8분. 이러한 철저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독해제 3부분 이런 시간 배분을 통해서 빨리 정답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정답을 잡았다면 1분을 소요하지 않고도 빨리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팁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훈련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써머리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듣기에 나온다니까 꼭 읽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段话中这些指的是什么? 어떤 단어를 밑줄을 꺼놓고 이 단어가 指는 가르키다 였어요. 이 단어가 这些가 가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A번에 朋友们的羡慕. 여러분, 羡慕가 뭐죠? 부러움. 친구들의 부러움. B번에 陪家人的时间. 가족과 陪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C번에 自己的房和车 뭡니까? 자기의 집과 차. 그 다음에 D번에 总经理这份工作. 사장이라는 이 일. 그래서 这些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문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小张通过自己的努力. 여러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표현 너무 좋습니다. 듣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小张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되었습니다. 수로 나오네요. 成为了公司的总经理. 네, 小张은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 종징리. 보기에 D번의 단서가 나오죠. 그런데 그걸 묻는 걸까요? 但每次因为工作忙 여기서 끈을 그어주셔야 돼요. 매번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인웨이와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얼은요. 연습 문제 독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순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라고도 있겠지만 하지만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의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고요. 인웨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예요. 매번 일이 바쁘기 때문에 不能陪家人时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페이는 가족과 함께 하다란 말이겠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실리도 텁에 난소. 그렇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일이 바쁜 관계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듣기에 걸러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탈은 외 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동사였죠. 여기서 끈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这些都是钱换不来的. 이러한 것은 돈으로 환이 교체하다 바꾸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这些는 뭘까요?
앞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B번에 陪家人的时间 요렇게 묶어서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단번에 속도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런 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또 다양한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100% 훈련입니다. 2번이었어요. 자, 3번 볼게요. 3번 별표. 3번은 듣기 시험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아주셔야 되는데 3번에서 여러분, 자, 二手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二手는 손 두 개라고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二手는요, 요즘에 많이 사용해 주시는 중고 제품이에요. 그래서 二手, 그러면 二手手机, 그러면 중고 휴대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二手는 이 문제에서는 중고 제품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 간접 흡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3번. 간접 흡연을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 二手烟이라고 해요. 한 번 더 시작. 二手烟 간접 흡연이에요. 그러면 질문 이해합니다. 二手烟对谁影响最大? 이 간접 흡연은요. 누구에 대해서 영향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접 흡연, 二手烟 자, 그럼 누구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클까요? 자, A번에 듣기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웃은요,邻居, 선생님 경험 넣어드렸으니까 이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B번에 I는요, 孩子. 그 다음에 흡연자를 뭐라고 할까요? C번에 吸烟者,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老年人. 그러면 二手烟이 누구에 대한 영향이 클지를 지문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이라는 표현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듣기에 나오면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二手烟.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二手烟严重影响周围人的身体健康. 여기서 수로 잡아볼게요.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 그래서 수로는 뭡니까? 影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간접 흡연은 주변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이 지문이 듣기에 나온다면 누굴 위주로 들어가야 될까요? 二手烟严重影响이런 것들 읽어내주셔야 돼요. 자, 其中 그 중에 对儿童的影响最大. 반드시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주변 사람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도 아동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A, 邻居, B번에 孩子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실전 연습 문제 3번은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 누구에 대한 영향이 크다? I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도 되죠. 이거예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단서가 나왔다면 정답을 잡아냈다면 거기까지만 해석하셔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고요. 인스, 결과를 도출합니다. 독해제 이 부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인스 나오면 앞에 못 들어가겠죠. 항상 뒤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성지엔이 끊어읽게 하셔야 되겠죠. 의사는 제안합니다. 大家远离二手烟 모두가 뭐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유엔이 멀어지다.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접 흡연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첫 번째 제안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在餐厅吃饭时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最好选择 선택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금연구역을 뭐라고 할까요? 금지하다, 禁止의 禁.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禁烟区가 금연구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쌤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조금 전에 봤던 네, 二手烟 간접 흡연으로부터 유엔이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选择 이런 단어를 듣게 나오면 어려우니까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지금 독해에서부터 충분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을 선택하십시오. 选择禁业区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접우면은 누구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까요? 정답은요. B번에 하이즈까지 딱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접우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어보실게요. 얼소옌 기억해 주세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根据这段话可以知道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기에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굳이 정확하게는 해석 안 하셔도 되겠죠? 자, 他没有钱. 그가 돈이 없대요. 그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술목 구조 잡으셔야 돼요. 得到는 받다. 여러분 지향은 상금인데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상금은 뭐라고 할까요? 상여금, 보너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가 상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他得到了奖金. 좋습니다. 자, C번에 他不想骗妻子. 여러분骗이 뭐죠? 우리 쓰기에서 배우셨어요. 베이자 구문에서 속이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D번 볼게요. 盒子里面没有钱. 상자 안에는 돈이 없습니다. 끄넓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리는 단순 방위 명사고요. 미엔까지 들어가면 복합 방위 명사니까 의미에서는 별 차이 없다라는 거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자 안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치엔 나왔으니까 돈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보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以前老李拿到了300元奖金. 정답 나왔죠? 여기에 이전에 라울리가 300위안의 보너스를 나다올러 받았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여러분? 먼저 질문을 확인하고 A, B, C, D 얼른 보기를 확인하시면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지문에서 언급됐다면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라울리가 300위안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得到了奖金 요렇게 정답은 B번. 이렇게 시간을 아껴주세요. 자, 그런데 为了不让妻子知道 여러분 너무 재밌죠? 아내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그래서 이렇게 끄널거 주시면 되겠죠? 아내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받자구문 나왔습니다. 끄널게 하십시다. 他把钱放进一个盒子里. 그가 돈을 상자 안에 두었대요. 몰래. 그렇죠? 他把钱放进一个盒子里. 그래서 끄널기를 철저하게 잘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딴他还是很担心. 그런데 돈을 두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걱정이 됐죠. 여러분 딴시는 상급업이에요. 근데 사급 준비하시면서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놓치시더라고요. 외우셔야 되겠죠. 그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어요. 자,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접속사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독해 파트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독해제 이 부분.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뒤에만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재밌네요. 在盒子上写了 상자 위에다가 적어두었대요. 뭐라고 적어두었대요? 这里没有300元. 여기 300위안이 없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저라도 열어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돈이 없습니까? 상자 안에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B번에 他得到了奖金 단서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이미 서두에 나왔다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굳이 해석할 필요 없다라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개인적인 에피소드는 듣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4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매일매일 나왔어요. 자, A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回国了. 결혼을 했네요. 结婚了. 아니면 C번에 考上了大学.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술목 구조 너무 중요합니다.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니면 사급 필수 동사로서 대다. 成为了律师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데서 시간 아끼십시오. 妹妹终于考上了理想的大学. 정답 나왔죠. C번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终于 몰라도, 리샹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사급 필수, 어휘로서 여러분 终于는 부사예요. 부사라는 품사를 알아야지만 이 주어디 술 앞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동생은 마침내 합격했어요. 여러분 리샹은 뭐라 그랬어요? 명사로서는 꿈.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꿈의 대학 아니잖아요. 형용사일 때는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은요, 이상적인 대학에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것은 여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妹妹终于考上了理想的大学. 쌤 생각했을 때 이 독해 지금 5번의 문제는 어순별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주어, 수러, 목적어 잡고 부사어 위치, 관용어 위치.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들을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들을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동생이 이상적인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마침내. 妹妹终于考上了理想的大学. 그래서 보세요. 4번도 정답 딱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5번도 전체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여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마침내 합격하니 저의 입장에서 我非常高兴 제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我希望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죠. 저는 희망합니다. 他能学好专业知识 그래요. 중국어는 끊어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学好는 잘 배우다라는 결과봉으로서 그녀가 전공 지식을 잘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첫 번째, 전공 지식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시에 지지 참가 各种活动 여러분 이런 표현들 쓰기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보이세요? 여러분이 쓰기만 잘 단서를 잡아주셨고 복습을 하셨고 관련된 어휘만 외웠어도 해석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종의 행사를 참가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度过는 5급어법이에요. 度过 生活 어떤 생활을 度过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황에 걸려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요. 희망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러분 요 어휘는요. 5급 표현이에요. 읽어볼게요. 풍부하다, 시작, 丰富 다채롭다, 多彩. 그래서 설령 못 적어도 되지만 풍부하고 다채롭다. 향후 5급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표현일 거예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공 지식을 잘 배우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각종 활동을 참가하고 세 번째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대학 생활을 보내기를 我希望 희망합니다. 그래서 시황 이하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머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미 정답은 앞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연습들을 꼭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답 뭡니까? 여동생은요. 终于考上了理想的大学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 바로 잡아보실 수 있겠죠? 어때요? 시간 배분만 할 수 있으면 정답을 잡아낼 수 있는 제일 쉬운 영역이 독해제 3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자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的广告 여러분 광가오가 뭐죠? 발음만 들어도 광가오, 광고스럽죠. 지금 현재 광고는요. 자, A, B, C, D 보기가 너무 중요한데 듣기에 보기의 지문도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빨리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变得更无聊 여러분 우리아오가 무료, 재미없다. 재미없게 变,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B번 듣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을게요. 배우가 연기를 못해요. 演员演得不好 다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演员演得不好 배우가 연기를 못해요. 자, C번에 跟以前不一样 이전과는 다르다. 요렇게 빨리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D번에 内容没有变化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광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现在很多广告 지금 현재 많은 광고는요. 跟以前大不一样了 이전과는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정답 나왔죠? 정답 뭐예요, 여러분? C번에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정답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울은 어디서 많이 나오던가요? 독해 제2부분에 많이 나왔죠. 无论是演员的表演还是广告的内容 여러분 울은 나오면 누구랑 호응합니까? 또와 호응할 수 있죠. 보세요. 독해 제3부분에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어감이 만들어져서 당연히 독해 제2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광고는 이전과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요. 无论是演员的表演, 배우의 공연이든 아니면 还是广告的内容, 광고의 내용이든 그래서演员, 배우들의 공연이든 아니면 광고의 내용이든지 간에 물론하고 都有了很大的变化, 또 단서 나왔죠.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연과 광고의 내용 다방면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6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지금 현재의 광고는요. 4번의 跟以前不一样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겠네요. 6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根据这段话跟别人可以谈什么? 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번에 男的收入, 여러분 收入 모르시면 안 돼요. 수입이에요. 남자의 수입. B번에 最近天气, 최근의 날씨. C번에 女的年龄, 여러분年龄은 설령 못 적어도 돼요. 한자가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니엘링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나이구나. 우리도 연령이란 말 쓰잖아요. 연령인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자, D번에 伤心的事, 마음 아픈 일. 그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들어갈게요. 跟别人谈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最近的天气, 정답 나왔죠? 최근의 날씨나 交通, 교통이나 都没问题. 다른 사람과 최근의 날씨와 혹은 교통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수로는요. 没问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当인, 注意礼貌. 여러분, 인은 누구의 축약형인가요? 인가의 축약형이라는 거죠. 인만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땅히 注意礼貌, 예의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一般不要谈,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家里人生病等不愉快的事. 그렇죠? 집에 있는 가족 사람 중에 병이 난 것 등에 관한 유쾌하지 않은 일은 단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나왔잖아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최근의 날씨와 교통은 이야기에도 무관하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병이 난 정도처럼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不伤心的事, 상심하는 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也不要问年龄, 네, 연령도 묻지 마시고요. 收入, 수입도 묻지 마시고요. 和是否, 여러분 是否는 뭡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좀 어려운 단어죠. 이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의 여부들도 不要问, 물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번 남자의 수입, 여자의 C번 연령 전부 다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그리고 슬픈 일 아니겠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最近天气, 정답은요. B번. 지금 7번까지 열심히 해석만 하셨으면 정답 바로바로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关于那台打印机, 여러분打印机가 프린터기예요. 그 프린터기에서 관련해서 下面哪项不正确, 여러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아래 보기에서 어느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언급된 것 위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정답으로 선별해 주시면 되겠죠. 자, A번 有打折活动, 여러분 打折活动 되게 많이 나오고 打折는 심지어 쓰기제 이 부분까지 시험에 나온 바 있었어요. 할인 행사가 있어요. 有打折活动, 오케이. 자, B번에는요, 是王先生买的, 왕 선생님께서 산 거래. 그럼 프린터기 누가 샀는지 언급될 거예요. 자, C번에 样子非常好看, 모양이 굉장히 예쁘대요. 자, D번에 没出任何问题,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任何가 나오면서 난이도 쭉 올라갑니다. 어떠한 문제,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没出任何问题. 그러면 그 프린터기에 관한 이야기,
아래의 보기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들어갈게요. 商场打折的时候, 첫 번째. 상가에서 할인을 할 때, 왕先生买了一台打印机. 누가 샀는지 나오죠? 왕 선생님께서 프린터기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당연히 A번 언급이 됐죠. 할인하는 행사가 있다. 그 다음에 왕 선생님이 샀다. 자, 연이어서 它样子很好看. 네, 그것의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면 A, B, C까지 언급이 됐죠. 그리고 打印效果, 여러분 效果라는 단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터가 되는 효과도 也很棒. 네, 훌륭합니다. 프린터도 잘 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A, B, C 언급됐어요. 자, 但不到2天就坏了. 이틀이 되지 않고 바로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이틀도 채 되기 전에 就坏了. 고장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됐겠죠. 所以大家都怀疑 진정한 수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의심을 합니다. 왕先生被骗了. 여러분 보세요. 쓰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被 뒤에는 누구를 생략할 수 있다. 행위자 생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왕 선생님이 속임을 당했다라고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굳이 보기를 통해서 단서는 이미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5초라도 괜찮습니다. 3초라도 괜찮으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라. 이게 독해지 3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급된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坏了, 고장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没出任何问题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9번에서 일단은 질문에서 이런 표현들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일단은 석사를 모르시면 안 돼요. 석사는요, 硕士이라고 해요.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외워주셔야 되겠죠. 석사는 硕士, 박사는요, 博士. 그러면 내가 석사 과정을 밟다, 석사 과정을 공부하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동사는요,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가 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를 읽다, 박사를 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라는 동사가 어떤 과정을 공부하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석사 과정을 밟다, 读硕士, 박사 과정을 공부하다, 读博士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듣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술목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9번. 根据这段话, 이 대화문을 통해서 读博士,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문에서는요, 허로 나옵니다. 누구누구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专业 대신에 허专业 난이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자라는 거죠. 전공과 관계가 없다. 우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전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B번에 要有经济能力.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C번에 至少需要. 최소 필요합니다. 보세요. 어휘가 중요한데 특히 수로를 빨리 잡아주셔야지만이 보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至少 독해제 일부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적어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需要라는 동사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需要提高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연구 능력, 연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需要는 역시 일반 동사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술목 구조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读博士并不是一件轻松的事情. 해석하세요.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并不是 결코 아닙니다. 아주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读博士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首先, 먼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자가 강조합니다. 박사 과정을 할 때는요, 要学好专业知识. 아까 이런 거에 관련된 표현 나왔잖아요.
전공 지식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에도 읽어야 돼요. 무엇을요? 和专业有关. 여러분 이렇게 끊어읽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공과 관련 있다. 그런데 구조조사더와 함께 이렇게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못하면 이렇게 끊어읽지를 못하실 거예요. 전공 지식을 잘 배워야만 하며 전공과 관련돼 있는 각종의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잘 배워야 하며 学好, 읽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빨리빨리 캐치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사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读博士并不是一件轻松的事情. 그리고 전공 지식을 먼저 잘 배워야 되고요. 전공과 관련된 각종의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끊어읽기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首先要学好专业知识，阅读和专业有关的各种书。 그 다음에는요, 其次, 그 다음에는요, 要有研究能力和写文章的能力. 정답 나왔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보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연구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문장을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장을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근데 보기에는 문장을 쓰는 능력은 언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언급된 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전공 지식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각종의 책을 읽어야만 하며 연구 능력과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며 그래서요. 所以应该要坚持学习. 여러분 坚持学习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坚持는 끝까지 고수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술목구조, 积累知识. 지식을 쌓아주셔야 되고요. 提高能力, 여러분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석박사를 공부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박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언급된 거.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전공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전공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고 시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럼 보기에서 언급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需要提高研究能力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세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10개 이상의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20개의 문제를 푼다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는 매일매일 5문항 이상씩 풀어보면서 어휘의 양을 향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독해제시 한 부분만 해커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풀어보시면 정말 어휘의 양은 복습 충분히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9번이었습니다. 자, 10번. 자, 여러분, 빙신은요,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빙신 딱 나왔을 때, 이게 먹는 거야? 책이야? 뭐야?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적중했어요. 자, 빙신, 쌤도 빙신 보면 몰라. 자, 근데 A, B, C, D 한번 볼게요. 是外国人. 일단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 B번에 요 이거 하이스. 한 아이가 있어요. 또 사람이죠. 그 다음 C번에 写了纪晓读者. 纪晓读者를 썼대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작가일 수도 있겠죠? D번에 翻译了很多作品. 그럼 번역가일 수도 있겠네요. 많은 작품을 번역했어요. 그럼 빙신은 일단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빙신 굉장히 나이든 유명한 중국에서 유명한 이미 지금 많이 연로하셨고 나이든 작가예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인물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유명한 작가, 유명한 아나운서, 아니면 유명한 장소, 혹은 먹거리 이런 등등의 중국에 관련된 인물이나 아니면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빙신은 무엇일까요? 들어갑니다. 빙신是 中国有名的儿童文学作家.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문학 작가라고. 근데 어떤 작가예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아동 문학 작가래요. 그럼 일단은 작가라는 건 첫 번째 단서를 통해서 알았죠. 他的文学作品从儿童的特点出发. 끊어읽기 하세요. 그녀의 문학 작품은요. 아동들의 특징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수로만 얼른 잡아주시면 되겠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是用幽默的语言
얼른 해석하세요. 유머러스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순수孩子的喜爱. 여러분 이거는 듣기 되게 많이 나와요. 아이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순수孩子们的喜爱. 아이들의 사랑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빙씨는 문학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他的作品纪晓读者 정답 나왔죠? 그녀의 작품인 纪晓读者 나왔어요. 그럼 纪晓读者를 썼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작품인 纪晓读者是中国儿童文学的优秀之作. 네, 중국의 아동문학의 우수한 작품으로서 被翻译成多国语言. 네, 다국어의 많은 국가 언어로 翻译成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끼는 게 있죠. 아무리 봐도 구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수로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개사고고 어디까지가 수로고 어디가 간영어고 이런 것들 좀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이디에 역시 오늘 행위자 생략되는 거 또 아까 언급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샤오두저는 중국 아동문학의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서 많은 국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베이 행위자 생략됐고요. 翻译成多国语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가입니까? 많은 작품을 번역했으니까 이런 파니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외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빙신에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문학 작가, 아동문학 작가로서 네, 유명한 지샤오두저를 썼다. 직접 쓴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写了지샤오두저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충 영상까지 시험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엔츠 아까 지엔츠 나왔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복습하면 실제 시험은 해커스 교재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의 수준만큼만 충분히 복습해 주시면 부족함 없을 거예요. 합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긴장감 가지시고요. 조금씩 매일매일 문제 풀어보시고 또 이제는 선생님 총평 강의도 놓치지 않으시고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또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영상 이렇게 촬영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